네, 안녕하십니까. 프로젝트 설계 실습 강의를 맡은 이주호입니다. 이제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습을 통하여 프로젝트에 대하여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의한 프로젝트의 정의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젝트는 고유한 목표를 산출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한시적인 노력입니다. 프로젝트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유성입니다. 프로젝트는 고유한 산출물을 만듭니다. 두 번째, 한시성이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시간에 맺고 끝내는 것이 명확합니다. 분명한 마감일이 있습니다. 마감일이 없는 건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바로 일반 운영 업무입니다. 일반 업무, 즉 운영 업무는 사업 또는 일을 유지하기 위한 상시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입니다. 또한 운영 업무는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프로젝트 결과를 활용합니다. 세 번째, 불확실성입니다. 프로젝트는 단계적으로 관리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상세화되고 구체화됩니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프로젝트와 운영 업무의 차이를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유성은 그 프로젝트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제품, 서비스 또는 결과입니다. 프로젝트는 명확한 시작일과 종료일이 있는 한시적인 게 특징입니다. 프로젝트는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불확실성 때문에 점진적으로 구체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집중적인 그 프로젝트 관리가 필요합니다. 운영은 반복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속성과 상시성이 있어서 끝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운영 업무는 프로젝트의 결과를 활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프로젝트의 역사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프로젝트의 유형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전통적인 관점의 제품, 서비스 제공 프로젝트입니다. 전통적인 의식주와 관련한 빌딩, 공장 등 건설과 여객선, 유조선 등 배를 만드는 조선 업무가 대표적입니다. 기자의 프로젝트 피라미드 건설도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기술을 이용한 제품, 서비스 관련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게임, 홈페이지 등이 포함됩니다. 신차나 인공지능, 인공위성 등 신기술을 이용한 최신 기술도 이에 포함됩니다.
셋째, 무형의 결과물을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홍보나 캠페인, 여행, 글쓰기 등 수많은 무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대학교 입학 프로젝트들도 무형의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관리자는, 즉 프로젝트 매니저는 조직의 핵심 인력입니다. 조직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책임자를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합니다. 조직은 수많은 프로젝트를 통하여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이 조직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관리자의 전문적인 역량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의 관리 방법론, 프로젝트 관리 정보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전문화하기 위한 조직, 즉 PMO가 필요하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습을 통해서 프로젝트의 특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실습 방법은 첫 번째, 나라장터라는 국가 입찰 시스템에 접속해봐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라장터에서 프로젝트를 검색해보고 그중 한 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해 보겠습니다. 그 프로젝트에서 요구하는 제안서도 확인을 해볼 거고요. 프로젝트 제안서 내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그 프로젝트 제안서에서 요구하는 해당 프로젝트의 특징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의 특징은 첫 번째, 한시성, 즉 프로젝트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 프로젝트의 고유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에서 고유한 목표, 즉 산출물이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간단하게 점진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 단계적으로 결과물을 어떻게 정리할지 정리를 해보고요. 그 결과물에 대한 프로젝트의 목적이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저와 간단히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어보시고요. 검색창에 나라장터라고 조회를 해보십시오. 이 나라장터는 국가 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입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의 공고물에
프로젝트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수많은 프로젝트가 조회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공고한 교과 교실 빔 프로젝트 구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군요. 광주광역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영산강, 황룡강, 건영 문화자연 프로젝트도 입찰 진행 중입니다. 다양하게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번에는 저희 회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어떤 건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주요기간에 금융보안원이라고 조회를 하시고요. 공고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저희 원에서 공고한 입찰 공고를 조회해 보겠습니다. 많은 프로젝트 입찰 공고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 대표 홈페이지 개편 시스템이라는 프로젝트를 조회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내용이 화면에 보실 수가 있고요. 입찰 진행에 대한 정보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맨 밑에 부분에 가보시면요. 프로젝트에 대한 공고서와 규격서, 즉 제안 요청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안 요청서는 프로젝트에 대한 요구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고한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제안 요청서가 있고요. 2022년 5월에 요청한 내용입니다. 문서는 도입 대상과 주요 계약 조건, 일정, 서류, 선정 방법, 유의사항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최소 구비 요건이 있는데요. 그것이 구체적인 이 프로젝트에서 요구하는 요청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도입 대상은 금융보안원 대표 홈페이지 개편 시스템을 도입하는 프로젝트고요. 주요 계약 조건으로 2022년 11월 8일까지 시스템을 구축 완료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간을 정해 놓은, 즉 시작과 끝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쭉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기술을 평가하는 이런 평가 기준들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최소급여 요건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쭉 뒤로 넘어가고요. 이 최소급여 요건이라는 것이 별첨 1에 설명이 되어 있죠. 장비 구성 요구사항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이것은 하드웨어 장비는 어떻게 도입을 하겠다. 소프트웨어 도입의 장비에 대한 요구사항은 무엇이다. 시스템 구성은 어떤 것이다. 이런 것을 명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 요구사항도 정의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홈페이지 개편 사항이 있을 텐데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능은 1번부터 10번까지 요청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능 요구사항도 있네요.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이 시스템에 대한 성능은 어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1번부터 5번까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요구사항도 있네요. 이거는 화면으로 제공하는 것이 홈페이지일 텐데 사용자 중심 UI, 즉 유저 인터페이스의 화면이 어떠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개발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들이 1번부터 4번까지 정의되어 있습니다. 네, 데이터 요구사항도 있네요. 데이터에 대해서는 어떠한 요구사항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정의가 되어 있고요. 테스트는 어떻게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테스트 요구사항도 있네요. 그리고 보안 요구사항도 있고요. 이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 보안은 어떤 형태의 내용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정의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외에도 다양한 품질 요구사항, 제약사항 요구사항, 프로젝트 관리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들도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뒤에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프로젝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요구사항들을 이런 제안 요청서에 명시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라장터에서 금융보안이라는 회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의 제안 요청서는 어떻게 게시되어 있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음은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예를 살펴보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성을 할지, 그리고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예를 좀 전에 보았던 금융보안원 홈페이지 구축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작성 예를 작성해보고 좀 실습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업수행계획서의 작성 템플릿입니다. 이것은 제목이 되겠고요. 간단히 작성자를 뒤에 명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 수행 계획서에는 당연히 사업명이 들어가겠고요. 그다음에 사업 기간도 명시를 해야 되고 이 해당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분석을 하여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의 범위, 산출물의 계획, 이 외에도 좀 더 많지만 지금까지는 프로젝트의 개요 정도만 확인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목차를 가지고 작성해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사업명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사업 수행 계획서를 작성할 때 사업명을 정해야 되는데요. 사업명은 그 사업의 제안 요청서를 보고 중요한 사업의 명이 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제안 요청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이게 금융보안원의 사업명이었고요. 이번에 도입 대상을 보면요. 금융보안원 대표 홈페이지 시스템 개편이라고 정확한 프로젝트의 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 사업명은 금융보안원 대표 홈페이지 시스템 개편, 도입 이것이 사업명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사업에 대한 기간은 어떻게 명시를 해야 되는지 제안 요청서를 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안 요청서를 살펴보면요. 여기 있네요. 2022년 11월 18일까지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프로젝트의 시작은 언제 되는지 한번 일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일정이 있네요. 제안서 접수는 6월 3일부터 시작이 10월 3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고요. 제안서 평가는 6월 중이기 때문에 즉 계약 체결 후 주로 보통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여기서는 계약 체결 일자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6월부터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6월 중 계약 체결된 일자부터 아까 확인한 11월 18일까지 내용을 11월 18일까지가 사업 기간이 되겠네요. 사업의 목적은 프로젝트 제안 요청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찾아내는 것이 방법입니다. 사업 수행 계획서 중에서요. 최소 구비 요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소 구비 요건이 우리원 보안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 품목도 있고요. 하드웨어도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는 시스템에 대한 대표 홈페이지에 시스템 도입 사항과 홈페이지 개편에 대한 화면, 페이지 기능 요구사항 및 보안 강화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의 범위와 산출물 계획을 확정하는 방법은요. 사업 범위는 최소 구비 요건에서 정의하는 요구사항을 그대로 채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최소 구비 요건을 보시면 요구사항 구성이 있는데 하드웨어는 어떻게 돼야 한다, 기능은 어떤 기능이 필요하다, 프로젝트 지원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 표를 사업 수행 계획서의 범위로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출물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냐면, 산출물에 대한 계획은 저희가 뒷시간에 얘기한 프로젝트 관리 방법에 의한 주요한 단계적으로 제공돼야 되는 산출물 관리 프로세스 또는 프로젝트에서 수행해야 되는 여러 프로세스에서 산출돼야 되는 산출물을 정리함으로 이 내용은 작성이 돼야 됩니다. 즉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에서는 이 소스를 찾을 수가 없고요. 저희가 지금 향후 배워야 되는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에서
단계 그 프로젝트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산출물을 정의하고 그 시기를 정의해야 즉 프로젝트 관리자가 이 표를 작성해야 하고 제안 요청서에는 이 정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산출물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산출물 계획을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후 시간에 계속 공부를 하겠습니다. 즉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정리를 해보면 모양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수행 계획서의 최종 모양은요. 네. 사업명은 금융부원은 대표 홈페이지 개편 시스템 도입이 사업명이 되겠고요. 사업 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제안 요청서에서 사업을 종료하기를 원하는 사업 종료 기간을 종료일을 사업 기간으로 명시를 해야 되고요. 사업 목적은 제안 요청서에서 요청하는 키워드 또는 사업의 목표를 발췌하여 정리를 했습니다. 즉 대표 홈페이지 개편 및 관리자 페이지 기능과 보안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대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라고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범위는 제안 요청서에서 명시된 내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출물 계획은 저희가 향후 시간에 배울 프로젝트별 프로세스와 산출물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 프로젝트 실습을 마치고요. 제가 실습 시간에 정리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서 나라장터에 가서 특정 프로젝트를 조회해 보고요. 제안 요청서를 다운받아서 내용을 분석하고 프로젝트 사업 수행 계획서 작성을 간략하게 수행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